목표 그 성취의 기술. 브라이언 트레이시 지음. 스스로를 제한하는 신념. 자아 개념에 관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다. 자아 개념이 자신이나 세계에 관한 잘못된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만은 진실이어서 그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관한 신념들은 대체로 주관적이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도 있다. 삶 전반에 걸쳐 수집한 정보의 결과이자 그 정보를 소유하는 방식인 그 신념들은 어린 시절, 친구와 동료들, 독서와 교육,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 등의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 최악의 신념은 자기 제한적 신념이다. 진실이든 아니든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특정 영역에서 재능이나 기술이 부족한 듯 행동하게 된다. 자기 제한적 신념들과 스스로 부과한 한계야말로 잠재 능력의 완벽한 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슈퍼의식을 작동시키는 법.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글로 쓰고 간절히 바라며 정기적으로 시각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슈퍼의식은 자극받는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그때마다 슈퍼의식을 자극시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슈퍼의식의 영감은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와 항목을 종이에 적는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정신이 자유로워져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인드 스토밍. 지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법은 내가 마인드 스토밍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그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마인드 스토밍 과정은 먼저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맨 위에 목표나 문제를 질문 형태로 적는다. 질문이 간단하고 구체적일수록 더 나은 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24개월 안에 수입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라고 적는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최소한 20가지 대답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라. 대답을 20개 이상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20가지를 목표로 정하는 것이다. 처음 3개에서 5개까지의 대답은 쉬울 것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일한다. 가치가 더 높은 과제에 매달린다. 와 같은 대답은 쉽게 나온다. 그 다음 5가지 대답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 뻔하지 않은 좀 더 창의적인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더 열심히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10가지 대답들을 생각해내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텅 비어버리고 눈이 흐릿해질 만큼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의 철을 단련하는 과정을 시작하면 두뇌에 피가 몰리고 그로 인해 현기증을 느낀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특히 처음 몇 번 동안은 최소한 20가지가 될 때까지 대답을 적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때때로 20번째 대답은 수천 달러의 돈과 많은 시간이 고된 노동을 절감해주는 눈부신 발견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대답은 삶과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는 영감 어린 아이디어일 때가 많다.
한 가지 행동을 택하라. 20가지 이상의 대답을 적고 나면 목록으로 되돌아가 대답들을 검토하라. 그리고 목표나 문제 해결을 향해 더욱 신속하게 나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이상 택하라. 이 과정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20개의 대답을 적은 처음 목록에서 최상의 대답을 골라내어 그것을 새 종이의 맨 위에 질문의 형태로 적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 대한 20가지의 대답을 생각한다. 이 같은 결합 훈련은 마치 변속기가 중립에 있는 차의 엑셀레이터를 밟아내는 것처럼 정신을 활발하게 가동시킬 것이다. 정신은 에너지로 번뜩이고 약동하며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 같은 아이디어들로 밝게 빛날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자. 어떻게 하면 24개월 안에 수입을 2배로 늘려 매년 10만 달러까지 벌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매일 2가지씩 일을 더한다. 이 대답을 새로운 종이에 옮겨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적는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매일 생산적인 시간을 2시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시간을 전략해서 매일 생산적인 일을 2시간씩 더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20가지 적을 수 있다. 무슨 대답을 선택하든 그것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무엇인가를 하라. 무엇이든 하라. 이 훈련에서 더욱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수록 더욱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창의력의 흐름은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멈춰버리고 만다.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가?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과거에 도움을 주었는가? 이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내가 얻게 될 이득은 무엇인가? 몇 년 전 이 문제들에 답하면서 나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빈털터리 신세이며 어쩌면 빈곤층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대공황기에 자라신 부모님이 항상 돈 걱정을 늘어놓으셨기 때문이다. 20대 시절 여러 차례 빈털터리 신세가 되면서 나는 두려움은 완전히 굳어졌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지어는 돈이 충분히 있을 때에도 그러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 때문에 나는 돈에 관한 모험을 감행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안전한 직장만을 찾아다녔다. 그 때문에 안전한 기회만을 선택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키웠다. 더 야심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되었다. 돈을 벌고 투자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배우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나를 경제적으로 독립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내가 얻게 될 이득은 무엇인가? 라는 세 번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이렇게 되리란 사실을 알았다. 나는 기꺼이 더 많은 모험을 감행할 것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고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지출이 너무 많거나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애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특히 더 이상 물건 가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두려움을 없애 나가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